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의 한 자치구가 민원인이 낸 서류를 잃어버린 뒤 다시 내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엄포를 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중국 조이롱 자동차의 연내 투자가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일정이 미뤄지면서 투자에 새로운 변수도 생겼습니다. 채권단이 추진 중인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을 놓고 노조 내부에서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이 실시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구청에 낸 서류를 공무원이 잃어버린 뒤 다시 내지 않으면 기업에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하면 어떨까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전국 1위로 꼽혔던 광주의 한 자치구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구청으로부터 2년 전 제출한 3,000페이지 분량의 재무 관련 서류를 다시 내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항의했더니 공무원이 서류를 잃어버렸다는 황당한 말이 돌아왔습니다. 황당하죠. 저희 같은 회사들도 5년 동안 서류를 보관하는데 그나마 관공서에서 서류를 2년 만에 분실했다, 잊어버렸다. 그걸 다시 서류를 만들어주라. 안 만들어주면 제재 처분하겠다.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A씨와 같은 공문을 받은 건설업체는 광주 광산구의 29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혐의 위반 업체들에게 광산구가 지난 2015년 소명 서류를 받은 뒤 행정처분이나 종결 처리를 해야 했지만 내내 방치하다 서류를 통째로 잃어버린 겁니다. 관련 서류들을 보관하고 있는 문서고입니다. 광산구는 지난해 말 이 서류가 없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고 지금까지 이 문서고를 뒤져봤지만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한번 열심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찾고 있기는 한데 특권에 대해서는 찾았는데. 국토교통부가 수차례 공문을 보내 업무 처리를 재촉하자 조급해진 광산구는 서류를 다시 못 내면 영업정지에 등록 말소까지 하겠다며 이제서야 업체들에게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년 전에 했던 업무를 이렇게 다 찾아서 해야 되니까는 그때도 시간적인 게 굉장히 길었거든요. 이렇게 준비를 할 때 양도 많고 근데 이거를 다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것도 그냥 업체한테 떠넘기는 거죠. 공무원이라는 그 갑을 이용해서 갑질처럼 느껴지죠, 당연히. 관공서에 제출된 서류는 공문서로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보존기간은 10년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꼽혔던 광산구가 허술한 행정으로 기업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폭염의 기세가 강해지겠습니다. 더위 대비 잘 해주셔야겠는데요. 현재 광주를 비롯해 담양과 화순, 나주와 곡성 등 전남 10개 시군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는 2, 3일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날이 흐려서 광주의 낮 기온이 28.5도로 더위가 살짝 주춤했는데요. 오늘 다시 34도까지 오르면서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서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은 상층의 찬 공기와 지면의 열기가 더해지면서 대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소나기 소식이 잦겠는데요. 오늘과 내일 오후에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5에서 40mm가량의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습도까지 높아져 불쾌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적 25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장성과 담양 33도, 나주와 화순 34도로 예상됩니다. 어제보다는 3도에서 4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34도, 보성 33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에 완성차 공장을 짓겠다던 중국 조이롱 자동차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할지 불투명합니다.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미루어지는 데다 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변수도 생겼습니다. 보도에 윤근수 기자입니다. 국내 인증 절차를 위해서 들여온다던 조이롱의 시험 차량은 현지에서 성능 시험이 끝나지 않아서 10월 이후에나 들여올 수 있습니다. 인증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올해 안에 국내 인증 통과는 어려워졌습니다. 인증을 통과한다고 해서 곧바로 광주에 투자를 시작하는 것도 아니라고 조이롱 코리아는 밝혔습니다. 2만 대 공장이 필요할지, 1,000대 공장이 필요할지, 5,000대가 필요할지 정확히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인증 후에 이제 마무리 지은 다음에 국내 시장 조사에 걸쳐서 이제 사업 계획을 마무리 확정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전기차 2만 대를 포함해서
연간 10만 대 규모의 생산 공장을 짓겠다던 지난해 MOU에서 한 발 물러서는 분위기입니다. 이 와중에 중국의 베이징 자동차 그룹이 올해 안에 전기차 신차종을 국내에 출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차종은 소형 버스와 택배 트럭 등으로 조일홍이 계획 중인 차종과 겹칩니다. 베이징 자동차 그룹의 전기차가 테슬라 다음으로 세계에서 많이 팔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시장에서 조일홍 차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우리 광주시나 조일홍 코리아 입장에서 봐서는 저는 큰 악재라고 봅니다. 조일홍이 철수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처럼 안 된다. 광주시와 조일홍 코리아는 중국 조일홍의 투자 의지가 확실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투자 일정이 자꾸 지연되면서 사업에 대한 의구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이 실시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건설본부는 실시 설계 용역업체로 선정된 컨소시엄이 지난 17일부터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 토목 분야 실시 설계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본부는 1단계 구간의 실시 설계를 총 3개 공고로 나눠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차량 기지와 정거장의 건축 분야 실시 설계는 오는 31일과 다음 달 2일 순차적으로 시작됩니다. 충남 아산에서 광주로 이전한 대유위니아의 직원들이 광주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광주시는 대유위니아 임직원들이 광주로 주민등록을 옮겨 1년 이상 거주하면 1인당 60만 원, 가족을 동반할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 정착 지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직원들을 시립교향악단의 공연에 초청하고 남도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원들의 관심은 단연 고용 보장입니다. 그렇지만 매각 방식에 대해서는 노조원 사이에서도 미묘한 온도차가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해외 매각 과정에서 금호타이어 1노조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건 고용 보장입니다. 고용 안정 없는 부실 매각은 반대한다는 겁니다. 박상구 회장의 경영권 행사에 부정적인 1노조는 중국 더블스타가 고용 보장과 설비 투자, 먹튀 방지 등 5대 요구안을 확실하게 수용한다면 매각에 협조할 수도 있다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각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이 아니라 고용을 담보할 수 있는 그리고 국내 공장의 안정적인 미래 발전 방안들에 대해서 제시가 돼야 된다. 또 문재인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이를 청와대에 전달해달라며 광주시에 건넸습니다. 여러분들의 뜻 그리고 저희들의 생각도 함께 보태서 이렇게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1노조 내 다른 계파는 별도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외 매각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블스타가 기술 먹튀를 할 가능성이 높다며 해외 매각은 매국적 적폐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신 건실한 국내 기업 인수를 통한 고용 보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해외 매각 중단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며 추미애 대표의 면담 요구와 함께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무기한 점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금호타이어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매출액을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회사이다라는 것. 그래서 저희들은 이 매각이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금호산업이사회는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 조건과 관련해 채권단이 제시한 사용료율 0.5%와 의무 사용기간 12년 6개월을 수용키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상표권 사용료율 지급 방식을 두고선 채권단과 또다시 이견을 보여 향후 협상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현대차 노조에 이어 기아차 노조도 쟁의 행위를 가결했습니다. 기아차 노조가 조합원 2만 8천 명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72.1%의 찬성률로 쟁의 행위를 가결했습니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5월 사측과 올해 첫 임금 교섭을 시작으로 모두 11차례 걸쳐 교섭을 벌였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최영식 담양 군수가 최근 대법원의 사업 무효 판결과 관련해 메타프로방스 입잡 상인들에게 거듭 사과했습니다. 최영식 담양 군수는 어제 열린 상가 번영 연합회에 참석해
상가 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거듭 죄송하다며 3개월 안에 사업을 정상화시켜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타프로방스 상인들은 단지 내 상권 보호와 상가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상가 연합회를 발족했고 군청과 시행사가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부부싸움을 말리던 사위를 흉기로 찌른 장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나주경찰서는 어젯밤 9시쯤 나주시 이창동의 한 주택에서 흉기로 사위의 목과 배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중국 동포 64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의 사위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부부싸움을 하던 자신을 사위가 말리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급이 늘면서 많은 분들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지자체들도 SNS 서포터즈를 구성하며 지역의 주요 관광지를 홍보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를 대표하는 관광지인 아름다운 유달산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지역의 전통시장은 어디에 있고 주요 판매 품목은 무엇인지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목포시 SNS 서포터즈가 만든 홍보 동영상으로 목포시청 페이스북에 올라가 있습니다. 외달도 곳곳을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이 날아다닙니다. SNS에 지역의 명소를 알리기 위해 목포시 SNS 서포터즈들이 촬영에 나섰습니다. 목포의 아름다움을 드론으로 촬영할 수 있다는 게 가장 먼저 보람이 되고요. 또 그 아름다운 촬영한 것을 SNS에 올려가지고 전국에 홍보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자체가 큰 보람으로 느낍니다. 목포시는 SNS 전담팀과 SNS 서포터즈를 운영하며 실시간 소통 창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여 건의 시정 홍보 이미지와 동영상 등이 제작됐습니다. SNS에서는 맛집이라든지 관광 명소, 또 각종 공연 등 이런 정보들을 사진과 동영상 콘텐츠를 이용해서 중점 홍보하고 있습니다. SNS가 활성화되면서 홈페이지 공고 수준에 머물렀던 지자체의 홍보 전략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전라남도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손님맞이 채비에 한창입니다. 특히 올해는 여름 휴가를 농어촌에서 보내자는 범정부 캠페인에 맞춰 농촌과 어촌 체험 프로그램을 재정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성면 전라남도도청 농업경영팀장님 모시고 그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여름 휴가 하면은 바다나 계곡을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네. 농어촌을 방문하면 어떤 즐길 거리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여름철 인기 있는 프로그램 하면 역시 시원한 물가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 다슬기 잡기, 그 맨손으로 고기 잡기, 그 보트 체험이나 바지락 캐기가 있습니다. 특히 농촌 마을에는 옥수수 같은 농작물 체험과 천연 염색, 대통밥 만들기, 다두 체험 같은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올여름에는 가족과 함께 농촌에서 멋진 추억을 쌓아보면 어떨까 추천해 드립니다. 네, 농촌이나 어촌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 같은데요. 네, 전라남도에도 그렇습니다. 많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전남도의 산재에 있는 농어촌 그 관광 자원은 약 3,700여 개가 있습니다. 네. 그중에 농촌 체험마을이 134개, 어촌 체험마을이 29개, 농어촌 민박이 3,450개, 관광농원이 72개소가 있습니다. 특히 강진의 푸소 체험은 그 농가 민박에서 숙박과 농촌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농촌의 정서를 경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농촌 관광 체험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올해는 농어촌으로 여름 휴가를 가자라는 범정부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요. 전라남도에서는 이에 맞춰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전라남도는 지난달부터 도내 사업장에 대한 안전 위생 점검, 그리고 친절 서비스 교육, 체험객에 대한 안전과 화재 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마을에서는 마을 청소나 영농 폐기물 수거 등 그 농촌 클린 운동으로 손님 맞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네이버 검색창에 농촌 체험 여행을 검색하시면 가고 싶은 마을의 정보는 물론
그 예약 결제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전라남도에서 농어촌 체험마을을 찾았을 때 네. 여기서만 경험할 수 있다 이런 건 어떤 게 있나요? 저희가 첫째로 그 담양 무월마을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네. 그 이곳에 가면 중록원, 메타세콰이어 길, 그리고 소세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대통밥 체험, 한옥 체험, 도자기 체험은 물론 그 시골의 정치와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순천 거차 뻘배 체험마을인데요. 이곳은 그 순천만 습지하고 그 국가정원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청정 갯벌에서 그 뻘배 체험도 하면서 그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면 어떨까 이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장점 중에 하나가 제가 더 한 가지 추가를 하자면 일단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구 타격 유격수 잡았습니다. 3루 선택. 3루와 2루 사이 걸려있는 조영입니다. 잡아냈고 지금 2루 공이 빠졌어요. 나지원은 2루에 그리고 버나디나는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점을 따라가는 기아 타이거즈. 그 다음 공 공지가 어렵거든요. 잡아당겼습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좌익수진아 담장 넘어로 이범호의 역전 투런. 여기서 경기를 뒤집는 이범호의 투런포가 터집니다. 그대로 왼쪽 담장을 넘기면서 점수는 3대2. 이제 기아가 앞서 나갑니다. 원한이나 때렸습니다. 중견수 뒤쪽으로 담장 너머로 버나디나의 솔로포. 다시 앞서가는 기아 타이거즈. 시즌 16번째 홈런 로저 버나디나 연장 10회 초에 뺏어내면서 기아가 다시 앞서 나갑니다. 6구 높게 떠올랐습니다. 고수와 1루수가 따라갑니다. 잡아내면서 3아웃. 경기 종료. 연장 승부 끝에 후반기 첫 경기를 가져가는 팀은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여수 밤바다가 대표적인 관광 테마로 떠오르면서 오히려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과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민주 기자입니다. 여수 밤바다 관광의 1번지 여수 해양공원입니다. 여수 앞바다를 중심으로 펜션과 상가, 관광시설이 잇따라 들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난개발 우려도 높아진 게 현실. 이 일대가 수변시가지 경관지구와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됐습니다. 건물을 신축할 때 인근 돌산대교와 거북선대교 높이보다 낮도록 20m 이하 규정을 만든 겁니다. 내년 1월까지는 지구단위 계획도 수립됩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완료되면 신규 건축물의 높이뿐만 아니라 색채나 형태, 조명 등도 법제화됩니다. 관광지에 맞게 건축물도 관광 자원화하는 방안입니다. 해상에서 바라보는 경관, 육상에서 바라보는 원도심 경관까지 고려한 입체적 도시 관리 계획을 내년 1월까지 수립 완료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밤바다 관광지 주변 주차장 확보나 건축물 용도 제한을 완화하는 입지 규제 최소구역 지정도 검토됩니다. 역사적 유산인 국보 제304호 진난관 일대도 해양공원과 연계해 도시계획이 추진됩니다. 여수 구도심과 돌산지구를 포함한 관광지의 재정비, 해양관광도시 이미지에 걸맞는 체계적 개발이 앞으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지역 관광정책의 또 다른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초중고교 여름방학을 맞아 광주시가 결식 가능성 있는 아동 16,716명을 대상으로 내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급식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소년, 소녀 가장과 한부모 가정 등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아동들은 일반 음식점 등 796개 가맹점에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빛골 종합사회복지원 등 4곳, 지역 아동센터 306곳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급식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광주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체력이 일반인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시가
광주 근로자 건강센터 등의 의뢰에 광주 지역 시내버스 종사자 1,886명의 건강과 체력을 측정한 결과 체지방률은 전 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유연성과 순발력도 크게 낮아 일반인이 11.7인 유연성 조사에서 50세에서 54세의 시내버스 기사의 유연성은 절반 정도인 6.4에 불과했습니다. 근력과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또한 모든 나이대에서 일반인 평균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광주시가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추진합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2019년부터 4년 동안 대극장과 소극장의 무대 장비와 기계 장비 등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총 사업비는 250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지은 지 26년이 지난 광주 문화예술회관은 시설이 낡아 개보수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모색하는 학술토론회가 오는 21일 국회에서 열립니다. 광주시는 5.18 진실규명과 역사 왜곡대책위원회 주최로 오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는 1987년 헌법체제 평가와 5.18 미해결 과제와 5.18 정신의 헌법 규범화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증언을 수집하는 전담반이 출범했습니다. 5월 단체와 광주시 언론인 등 13명으로 구성된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을 위한 TF는 관련자 구술과 건물 원형 배치도 등 복원에 필요한 자료를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TF는 또 군 당국과 사법정보기관이 소장하고 있을지 모를 문서 등도 제출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남경찰이 수사하지 않은 성폭행 사건이 서울경찰에 의해 해결되면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장흥경찰서가 5년 전 당시 여고생이었던 자녀가 남성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자 과거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해결했던 서울 도봉경찰서에 다시 신고했고 도봉경찰서는 5년 전 피해자를 성폭행한 A씨를 붙잡아 구속하고 현장에 있었던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폭염의 기세가 더욱 강해지겠습니다. 더위 대비 잘 해주셔야겠는데요. 현재 광주를 비롯해 담양과 화순, 나주 등 전남 10개 시군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는 2, 3일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날이 흐려서 광주의 낮 기온이 28.5도로 더위가 살짝 주춤했는데요. 오늘은 다시 34도까지 오르면서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은 상층의 찬 공기와 지면의 열기가 더해지면서 대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는데요. 오늘과 내일 오후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5에서 40mm가량의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습도까지 높아져 우리 지역의 불쾌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 25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장성과 담양이 33도, 나주와 화순 34도로 예상됩니다. 어제보다는 3도에서 4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34도, 보성 33도로 예상됩니다. 전 해상에서는 안개가 짙겠고 오늘 남해 서부 해상을 중심으로는 2m로 물결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나기 소식이 잦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장맛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